안녕하세요, 카레 박지민 기자입니다. 오늘 아빠차는 프랑스 감성이 물씬 풍기는 시트로엥 C4 피카소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유선형의 디자인과 탁 트인 개방감이 특징인데요, 패밀리카로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1.6L 필 모델입니다. 기존 필 모델과 똑같은 사양이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안전사양이죠. 이 모델은 ADAS 시스템이 들어가서 안전운행에 더 도움을 줍니다.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우선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LED 주간주행등을 따라서 이렇게 쉐브론, 더블 쉐브론 엠블럼까지 이어지고요. 헤드램프는 바로 아래에, 그리고 안개등은 그 아래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LED 주간주행등 아래에는 오토 하이빔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오토 하이빔은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 꺼주고 다시 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차는 굉장히 민감하게 스스로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이빔 조작에 미숙한 분이시라 해도 간단하게 한 번만 조작해 놓으면 알아서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는 캠핑, 시골길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위에도 보시면은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고속 주행 시 차선을 유지하게 도와주거나 또는 차간거리, 스마트 크루즈라고 하죠. 장거리 이동할 때 크루즈 맞춰놓고 가다가도 차가 끼어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차는 알아서 스스로 차간거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제한속도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한속도가 100km다 그러면 100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스마트 크루즈 설정 때도 100 또는 리미터를 걸 때도 100km로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60km일 때는 60, 70일 때는 70, 이런 식으로 이 표지판을 읽어드리면서 크루즈나 속도 제한을 걸 때 바로 그 주변 속도로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프랑스 차지만 한국 표지판을 잘 인식하더라고요. 차를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바로 이 A필러 부분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필러 하나만 지탱을 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창문이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덕분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밖에서 봐도 이 정도는 더 보이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요즘 유행하는 플래그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덕분에 풍절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사각지대 센서가 있어서 고속 주행이나 도로에서 차선 변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후진할 때 이 미러가 아래쪽으로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에 훨씬 편해지고요. 물론 360도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주차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유구 열어보시면은 뚜껑이 없는데요, 캠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유구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소수 구멍이 막혀 있는데 요소수 구멍이 있다 트렁크를 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 뒤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피카소라는 이름입니다. 이 피카소라는 이름이 다음 모델부터는 스페이스 투어러로 바뀐다고 하네요. 이 이름을 이제 앞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피카소를 타고 싶으시다면 지금 현재 모델을 구입해야겠습니다. 아쉽게도 1.6L에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없습니다. 이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는 2.0 차인 등급부터 적용됩니다. 피카소는 7인승 모델인데요, 이렇게 3열 시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3열 시트를 접어야 되는데요, 접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추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짐은 실을 수 있습니다. 접을 때는 빨간색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손쉽게 접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트를 접기 전에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요소수 주입구가 이 앞에 있습니다. 3일 시트 오른쪽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요소수를 주입해야 되는데 자칫 깔때기를 이용하지 않으시면은 요소수가 흘려서 시트를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3일 시트를 접고 나면은 트렁크 공간은 645L를 제공하는데요, 짐은 이렇게 3일만 접었는데도 벌써 이만큼 늘어나네요. 디럭스 유모차와 제일 큰 캐리어, 그리고 작은 가방 2개까지, 그것도 충분히 남습니다.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으로 공간을 가린다고 해도 많이 남아있죠. 2열 시트를 지금보다 좀 더 앞으로 밀면 700L, 2열 시트를 전부 접게 되면 1843L를 제공합니다. 요즘은 차박도 많이 하는데요, 시트를 전부 눕히고 공기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이렇게 개방감이 넓은 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유리뿐만 아니라 A필러, 창문, 천장까지 모두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이죠. A필러는 굉장히 넓게 개방감을 줍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어떤 차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개방감으로 여성 운전자들이 정말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창문의 개방감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밀어주면 일반적인 차와 비슷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닫아줄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런 유리가 좀 작아서 여성들이 화장 고치기에는 작지 않나, 그리고 화장등이 없어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실내등은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LED로 되어 있고요. 글라스 루프는 이렇게 간단한 원터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버튼에 따라서 이렇게 절반만 열 수도 있고요. 총 5개의 단계로 제공합니다. 피카소 안에는 특이한 룸미러가 하나 있는데요. 룸미러는 주행에 사용하고, 작은 룸미러는 실내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아이가 칭얼거릴 때 룸미러로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룸미러를 이용하면 손쉽게 뒷좌석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운전대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좌측은 주행, 우측은 인포테인먼트. 이 부분으로는 크루즈, 속도 제한을 조절하고요. 이 부분으로는 음악, 음성인식 등을 조절합니다. 볼륨은 이렇게 주파수나 음악 넘기기는 이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크루즈 시 차간거리 조절 버튼인데요. 계기판에 그래픽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편하게 조절 가능합니다. 지금 이 버튼들 중에 특이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컴퓨터나 TV 화면 조절할 때 보실 수 있는 아이콘인데요. 이 버튼을 통해 디스플레이 밝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눈의 부담도 줄여주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쓸모있는 기능이죠. 기어 변속기는 이렇게 마치 비녀가 꽂혀 있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작동합니다. 끝까지 내리게 되면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고, 운전대 뒤에는 시프트 페달도 달려 있습니다. 운전대 옆에는 카드 수납함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티켓이나 자주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꽂아놓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수납 공간 바로 옆에는 이렇게 전조등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뒷좌석에 짐을 많이 싣게 되면은 차 앞이 뜨기 때문에 이 전조등 조절 버튼으로 전조등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에어백은 이곳 오른쪽 문 여시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키 구멍인데 여기로 가능합니다. 이 수납함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은데요. 이렇게 여시고 제 팔꿈치가 들어가는 깊이입니다. 이런 캠코더도 충분히 들어가는 깊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걸 넣어둘 수 있겠죠. 바로 앞에는 핸드폰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수납함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팔부착이 가능합니다. 필요 없을 때는 이런 부분에다가 자기 가방을 놓던지, 또는 양옆으로 이동이 편하겠죠. 주차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하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피카소의 경우는 이렇게 수납함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팔을 올려놓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팔걸이가 존재합니다. 팔걸이는 이렇게 3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아예 접어놓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팔을 올려놓은 채로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팔림이 약한 운전자분들에게는 꽤나 유용하겠죠. 히팅 시트는 1열에만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네요. 아이들도 엉덩이가 차가울 수 있는데 엉따가 1열에만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시트는 톱니바퀴와 레버를 이용해 조절합니다. 이 아래에도 추가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시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갑을 얹어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대로 이렇게 통째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도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USB 단자와 12V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12인치 크기로 운전에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위치 때문에 뒷좌석에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특히인 아이들이 있다면 고속도로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고 아빠한테 알려주겠죠. 물론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는다 해도 여기 그래픽을 통해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알려주게 됩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각 좌석 탑승 상황이랑 벨트 착용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운전자 주의 알림 시스템이 있는데 2시간 이상 운전하게 되면 쉬어가는 알람도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픽도 깔끔한데요. 이렇게 자기가 모드를 선택해서 최소한의 정보로만 달릴 수 있고요. 다이얼을 선택해서 이렇게 트립 정보를 나타내고, 우측에는 RPM, 좌측에는 속도, 주행 모드로 두고선 앞차 간의 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 그림은 양옆의 차선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운전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시에는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먼거리, 정상거리, 가까운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인포테인먼트 7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런 버튼들은 다 터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습기를 대비한 앞뒤 유리 성해 제거 버튼은 밖으로 나와 있고요. 공조기 버튼,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옵션, 그리고 차량 설정에 이런 인포메이션 버튼이 따로 있어서 그래픽과 글로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곁들여 줍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이든 분들도, 여성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터치감도 좋고 바로바로 마치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것처럼 조정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버튼은 밖으로 빼두지 않아서 직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용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픽도 상당히 세련되어 있는데요. 공조기 버튼에 따라서 이렇게 날개가 차오르면서 풍량이 달라지죠. 그리고 한글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공하는 한글뿐만 아니라 몇몇 수입차에서 스트리밍을 통한 음악 재생 시 글이 깨지는데 피카소는 한글을 지원해도 글씨가 깨지지 않고 출력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번역 실수가 몇 군데 보이기도 하네요. 피카소가 가족적인 차로 느껴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사진입니다. 보통 가족 사진을 액자로 해서 꺼내 놓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고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USB를 통해 사진을 넣어두면 손쉽게 차 안에서도 가족 사진을 볼 수 있겠죠. 대시보드 재질은 윗부분은 상당히 말랑말랑하고요. 이 중간도 아래도 이 부분은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이지만 하이그로시 타입이 적용되어 있죠.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말랑말랑한 재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 조작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또 이 버튼을 통해서 파크 어시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매력은 1열보다 2열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시트를 이 앞까지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요. 앞좌석을 꽤나 뒤로 민 상태인데도 키 180인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만큼 무릎 공간이 남습니다. 원지은 씨 같은 경우는 한참 남네요. 2열에서 머리 공간은 세웠을 때는 손날 눕히면 주먹이 들어가네요. 2열에는 성인 3명이 앉아도 넉넉하네요. 직물 시트는 흡수력이 좋아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2열 중앙 시트도 안전을 고려한 3점식 벨트가 적용됐습니다. 2열 시트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당기면은 좀 더 뒤쪽으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리클라이닝은 양시트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요소도 가득합니다. 이렇게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기내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트레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거나 할 때 영상을 보여줄 때 이렇게 휴대폰이나 또는 케이스가 달린 태블릿 PC라면 태블릿 PC 덮개를 뒤쪽에다 걸어서 화면을 고정시킬 수 있겠죠. 또 물론 이 위에다가 먹을 것을 두고 먹을 수도 있으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USB 단자는 없고 이렇게 12V 단자만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B필러 위치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뒤에서도 이렇게 송풍구, 풍량과 각도 조절 등이 다 가능한데요. 이렇게 완전히 닫을 수도 있고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면은 밖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커튼을 하나 사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커튼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잡아서 뜯기도 하고 이 커튼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기도 하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창문을 열게 되면 커튼이 날아가게 되니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이렇게 준비된 커튼을 이용해서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암막 커튼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답답함을 덜어주게 됩니다. 또 이 상태에서 연다고 해도 이 커튼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활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빛은 차단하고 답답함은 날려주는 그런 커튼이죠. 아쉬운 점은 이렇게 빈 공간이 남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은 힘들겠죠. 아쉽게도 2열에는 컵홀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통을 넣으려면은 옆 공간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문을 닫게 되면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피카소는 2열 시트 바로 앞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해놨는데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필요한 용품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겠죠. 피카소의 장점 중 하나가 이 넓은 글라스 루프인데요. 이렇게 2열 끝까지 머리 위까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심해하지 않겠죠. 아쉽게도 틸팅이나 완전 개방은 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카시트 장착은 어떨까요? 피카소는 이렇게 총 3시트에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카시트 장착에 대해서 유럽 NCAP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카시트 앵커를 잘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카시트에는 아이소픽스라는 앵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 시트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 바로 아래에 앵커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찾기 편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착각 요소입니다. 이 카시트를 보면은 착각할 요소가 없어요. 보통 앵커 위치 바로 옆에 무엇인가 놓여있거나 그러면은 헷갈리기 십상인데 그런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앵커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입니다. 우선 앵커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인데 일반 차에 비하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깊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인 앵커가 잘 보이는지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앵커 위치를 이렇게 파아 나와서 손쉽게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카시트를 장착해 볼 텐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카시트를 장착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쉬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가족용 차가 아닌가 싶네요. 또 한 가지 지금 카시트를 장착하고 나니까 알게 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창문의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차들은 창문이 이렇게 깎여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 시선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은 이렇게 카시트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렇게 기보게 하는 경우 아이들의 머리는 여기에 있는데 아이들 시선은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멀미를 느끼고 그래서 아빠를 더 찾고 엄마를 더 찾게 되겠죠. 하지만 머리가 여기 있다 보면은 이 시선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점은 정말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지는 요소 같습니다. 3열 시트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쭉 당겨서 이렇게 시트가 들리면은 이렇게 밀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이렇게 3열 시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가실 때는 이 어깨 부분에 이 버튼을 이렇게 당기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3열 시트는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아이들에게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 3열 시트가 구색만 갖춘 시트가 아닌데요. 잘 보시면은 옆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납 가능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12V 단자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휴대폰 충전기나 여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요. 천장에도 조명과 송풍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피카소는 1.6L 엔진인데 최고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인데요. 이게 수치상으로 좀 약해요. 토크도 저속에 맞게 저속 세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도심에서나 뭐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죠. 네. 저도 어제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타봤었는데 고속도로 이제 제한 속도까지는 충분히 여유롭게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6L다 보니까 연비도 좋아요. 연비가 이게 도심에서 13 좀 넘고요. 고속도로에서 15 좀 넘고 북한 한 14 되겠죠. 그리고 무게가 1590kg 정도 되는데 무게가 가벼운 편에 속해서 7인승 MPV 치고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어차피 가족들이 타고 다닐 차고 나들이 할 차고 상당히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하체 느낌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체 느낌은 프랑스의 특유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클리오 시승 때도 느꼈지만 네. 뭔가 독일 차에 쓰는 단단한 느낌과는 다르게 롤링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면서 출렁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프랑스 특유의 그런 감각이 좀 있어요. 롤링을 허용하되 노면을 놓지 않는 그런 약간 고양이가 이제 막 그 노면을 붙잡고 있듯이. 네, 맞아요. 독일 차보다는 부드럽고 한국 차보다는 단단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네. 요철 같은 거라든지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부드럽게 넘으면서도 2차 충격 없이 잘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체의 느낌은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 가거나 그러기에도 네. 적당한 정도의 단단함과 네. 그런 부드러움, 그쵸. 그게 다 양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속기도 예전 시트로엔 변속기가 좀 유명했잖아요. 저 악명이 좀 네. 높았죠. 타보는 사람만 안다는 특유의 출렁임. 이게 EAT6 변속기인데 아이신이랑 같이 합작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특유의 출렁임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 차가 ISG가 진짜 엄청 빨리 개입해요. 네, 지금도 네. ISG가 개입해서 멈춰있는 상태에서 네. 브레이크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지금 떼자마자 들어갔죠. 바로 타다. 적당하게 빠릿빠릿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1.6L 디젤 엔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좀 있어요. 급하게 이제 RPM을 쓰게 되면은 RPM을 끌어오면서 으아 하는 이제 그럼에도 이 차도 상당히 조용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히 풍절음 부분에서는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A필러가 유리잖아요. 뭐 A필러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앞유리도 엄청 크고요. 맞죠. 유리가 클수록 사실 상대적으로 네. 이중 차음 유리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러한 소음에 노출될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풍절음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 유리가 좋은 거더라고요. 어디 거였죠? 생고바인이라고 유리로 유명한 곳이 있죠. 음. 하긴 이렇게 거대한 면적을 유리로 덮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일반 유리로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사고라도 날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복사고나 이런 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반 유리보다는 좀 강한 유리가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1.6L라서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보험료와 세금에서 조금 자유롭죠. 1.6L와 2L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이득을 보죠. 세금 같은 경우는 29만 1,200원 정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2L 기준이면은 이게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한 52만원 돈 차이 날 거예요. 한 22만원 차이. 근데 이게 뭐 연간 쌓이고 뭐 하고 하면은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또 디젤이어서 기름도 적게 먹잖아요. 그쵸. 또 어떻게 보면 7인승이니까 아이들도 짐도 많이 싣고 태우고 가족이 몰기엔 참 괜찮은 차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주차나 이제 좁은 골목 운전할 때
여자들이 몰기에도 나쁘지 않고 주차에도 불편하지 않고 또 이 주변에 달린 센서 같은 게 알아서 개입을 해줘요. 주차할 때도 뭐 앞에 뭐가 있다, 옆에 뭐가 있다, 뒤에 뭐가 있다, 그럼 바로바로 센서로 다 출력이 되고요.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360도 카메라가 다 나와서 더 안전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ADAS가 들어가 있는데 차선으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조금만 차선에 가까워져도 바로 탁 안으로 가운데로 밀어 넣더라고요. 또 이게 스마트 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 이제 차간 거리도 알아서 조절되고요. 그리고 이게 마감이 좀 많이 아쉬워요. 마감이 아쉽다고요? 네, 뭐랄까 내장재 부분이나 틀, 몰딩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가 못해요. 자동차 제작 마감에 대한 이런 점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은 가격인데 이게 4,227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라는 돈이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넓잖아요. 그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게 아쉽게 다가오죠. 근데 그럼에도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네. 프랑스 감성, 이 차만의 유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차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라면 제가 둘째 낳는 다음에 이 차 고려 해보겠습니다. 참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즐거운 차가 아닐까 싶어요. 피카소는 독일 빌트함존타, 아우토벨트, 영국 BBC, 오토 익스프레스 등에서 올해의 패밀리카와 MPV로 뽑혔던 차죠. 유럽에서는 인정받은 패밀리카, 운전하기 편한 실용성 높은 그랜드 C4 피카소는 어떨까요? 이상 박지민이었습니다.